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킴 시스터즈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연식이 오래됐는데 모처럼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목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목포는 항구다. 이난영, 또 유달산, 또 목포역의 그 주먹? 글쎄, 여러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요,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에 목포 하면은 야릇한 문화적인 그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시스터즈의 고향, 또 이난영의 고향, 또 그 유달산의 그 참 무언가 문학적인 예술적인 분위기가 그리워서 한번 가봤습니다.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유달산이었습니다. 뭐 얼마 멀지 않더라고요.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혼자 딱 그냥 그 옛날 이 산을 오르면서 이난영이가 목포는 항구다 내지는 참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또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목포 하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시스터즈 뭐 대충 얘기는 들으셨죠? 1958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미군 부대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가지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난영이 딸 둘하고요, 이난영이 언니 딸 하나, 이렇게 해서 김시스터즈, 민자, 애자, 숙자, 애자, 민자의 세 자매를 음악으로 출세를 시킨 그런 그 출발점이 1958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난해 가지고요 노래 불러서 쌀을 사고 노래 불러서 연탄을 사고 그랬답니다. 또 뭐 그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팝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군 부대 안에서 그 팝송 부를 때 한글로 적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어를 마스터해 가지고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되죠. 라스베가스.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난영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으로 간 가수가 있었습니다. 1893년, 그러니까 130년이 된 그런 상황이 되죠. 시카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을 발견한, 미 대륙을 발견한 400주년 기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박람회를 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민국 내지는 조선 황제, 그러니까 그때 고종이 최고의 통치자였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인정하에 참의 내무부사 정경원을 위하여 통역관과 함께 정상품 지시를 해가지고 국악사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통역관까지 따로. 근데 국악사는 사실은 기생해서 뽑았다고 그러죠. 노래 잘하는 사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뽑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박람회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최고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져갔던 그 북하고 장고 징이 100년이 넘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미국 정부에다 기부를 했었는데 그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한 한국 가수가 기생 및 국악사 10명이었다는 걸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갔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뒤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하와이 이민이 좀 있었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김시스터즈가 초창기에 미국을 가서 공연을 한 한국 최초의 그러니까 K-팝의 선두주자나 다를 바 없죠.
지금은 K-팝이라고 하면 전 세계로 휩쓸고 있고요. 미국 빌보드지에서도 별도로 K-팝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난을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K-팝이 휩쓸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 무대에서 불렀던 요만한 꼬마 아이들 3명이서 노래를 워낙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미국 기자가 얘들을 라스베가스로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르게 됐어요. 김시스터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아이돌 그룹하고 달라요. 지금 아이돌 그룹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몇 명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김시스터즈는 무려 25개 악기를 자유자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돌은 화음을 안 넣고 그냥 같은 음으로 넷이 같이 부르고, 칼 댄스가 그냥 그 가장 그 매력 있는 그런 그 K-팝이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음악적인 화음을 넣어가지고 셋이 각기 다른 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김시스터즈 노래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작은 오케스트라, 작은 합창단 비슷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엄마가 이난영이고, 엄마도 사실은 1936년과 38년도에 한국 최초의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그런 그 여자 시스터즈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K-팝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김시스터즈가 최초의 한국의 K 시스터즈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김시스터즈는 제가 사실은 1970년도에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직접 가봤습니다. 전 음악 하면은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고서, 집념을 가지고서, 또 광기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학교 다닐 때 한국에 들어오는 팝송은 거의 90% 정도 그냥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단어로 공부를 하고, 또 팝송으로다가 영어를 익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열렬 팝송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시스터즈가 당시 미국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관광 쇼 있잖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나요? 저요? 못 가봤죠. 그런데 지금도 그 쇼는 그 세계적인 그 참 쇼로서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매력 있는 그런 게 라스베가스 아니겠습니까? 당시 라스베가스에서도 그 많은 인기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가수에 속했답니다, 김시스터즈가. 그 다음에 얼마나 또 활약을 많이 했으면은 에드 설리번 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따진다면 일요일 밤에라든가 빅쇼라든가 이런 그 거대한 쇼에 22번인가 23번인가 나오는 그런 참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그 김시스터즈예요. 여러분도 이제 글쎄 흑백 화면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김시스터즈 한번 보세요. 그냥 발랄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칼춤 내지는 칼댄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지만, 몸에서 우러나는 음악적 테크닉, 몸에서 우러나는 음악적 리듬을 몸으로다 익히는 그런 멋진 참 공연은 당시만 해도 음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참 재능 있는 김시스터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김시스터즈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활약한 그런 참 인기 그룹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지만, 글쎄 기록에는 안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빌보드지에 최초로 한국인 가수가 실렸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시스터즈 그룹. 이거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거는 그 당시 미국 만화에 그 찰스 M 슐츠라는 만화가가 그리는 아주 재미있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 꼬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만화를 겪었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어린 그 아이가 재롱을 피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놀고 그런 건데, 그게 최고의 인기 있는 만화였는데 그걸 제목으로 부른 노래가 찰리 브라운 하는데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 노래 속에 개그맨 비슷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만큼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참 전향적인, 앞서가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게 김시스터즈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뭐 코리안 키튼즈라 그래가지고 윤복희도 가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한국 가수가 많이 불렀지만 김시스터즈만큼 그 당시에 성공한 한국 가수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시스터즈가 성공하자 그 김시스터즈 남동생하고 사촌동생까지 합쳐서 김브라더스라는 그 또 남자 그룹을 또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또 같이 성공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포를 가니까요, 그 한국 대중문화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가장 많이 돋보이게 나온 게 이난영하고 김시스터즈라고요. 김시스터즈는 아버지가 김혜송 씨라고 작곡가였고요. 오빠도 이봉용이라는 가수인데 그 오빠가 참 낙화유수라는 딱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예요. 아주 그냥 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격조 높은 그런 그 가사에다가 곡조도 아주 멋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곡 비슷한데 낙화유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포는 항구다라는 그 유명한 이난영이 부른 노래를 오빠 이봉용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김혜송 씨인데 북한으로 잡혀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위대한 가수, 미국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최고의 히트 가수, 1960년대 미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김시스터즈 이야기와 이난영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그 목포에 갔던 대중음악 기념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김시스터즈가 활약했던 사진들을 쫙 올려놓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목포역 근처에 있는 한국 대중음악 박물관입니다. 대중음악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목포의 눈물을 노래한 이난영의 가족과 이난영에 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또 멋스럽게, 우아하게 잘 차려진 그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전국 배우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배우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제 로또가 될지 모르지만 용산 삼각지, 그 위대한 돌아가는 삼각지, 명곡이 탄생한 삼각지에다가 이렇게 그 배우 기념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전국 배우협회 사무실에 간단한 배우님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가수의 일생을 아니면 한국 대중음악과 연계시켜 가지고 멋진 박물관을 차려난 거 보고서 제가 참 기쁘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배우님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53년이 됐는데 마땅한 전시장 또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다음 생에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 기념관을 하나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목포역 근처에 있는 한국 대중음악 박물관 이난영 박물관에 와서 느낀 소감입니다.